요거, 요거랑 차이가 뭐냐. 요거는 이제, 원래 요 그림은, 출현 주파수를 하는 거는 눈을 감았을 때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디폴트 모드 상태에서, 이 알파파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알파파를 기준으로 해서 그 뇌의 건강성을 찾는 거거든요. 그건 되게 이제 기술적인 적인데, 여기 이 프로그램에서는 그 알파파 세기를 그 눈을 감았을 때 8 마이크로볼트에서 알파파가 몇 개 나왔나, 잔해가 온해가 몇 개 나왔나. 그것도 아무 데서 나오면 안 되고 기초 율동에서 이렇게 세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기초 율동 안에서 알파파가 예를 들자면 4에서 나왔다, 5에서 나왔다. 그러면 이쪽이 되게 활성화된 거예요. 이게 이제 이거는 되게 이제 깊게 이제 들어가는 내용인데 어쨌든 여기 안에서 의미하는 거는 알파파가 출현한 개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잔해에서 11, 온해가 이제 17. 근데 보통 우리가 평균치가 요게 세기가 15 이상이 돼야지만 기초율동의 값이 굉장히 좀 건강하다.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안정화됐더라도 요게 만약에 낮게 나오면 여기 보면 10일 정도 나왔잖아요. 10일 정도 나왔다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잘 나오긴 했지만 15 정도 나오는 것이 훨씬 더 우세하다. 근데 이 사람은 이 마이크로볼트를 달리할 때마다 조금 달라요. 내면으로 들어갈 때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은 기초율동이 잘 잡힌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요건 뭐냐? 이것은 진폭. 이 마이크로볼트 진폭의 평균이에요. 이 9Hz가 전체 진폭이 평균이 잔해가 7.1, 요게 8.6이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네, 네, 말씀하세요. 아니. 마이크 좀 키고 하세요. 네. 선생님께서 보시고 계신 화면이 네. 저희에게 안 보여요, 지금. 지금 안 보여요? 네. 어, 그 잠깐만. 폴더만 보여요. 지금 네. 보여요? 네. 다시 설명해 드리면, 요게 이제, 그, 알파파, 눈을 감았을 때, 알파파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내 건강 상태를 보는 거예요. 내 건강 상태보다 내 기능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가, 브레인이 얼마나 정보 처리 능력을 잘하고 정신 활동을 잘하냐, 이 판단 기준은 눈을 감았을 때 디폴트 모드의 상태일 때의 그 뇌가 그냥 아무 감각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움직임을 가지고 파워값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파워값을 했을 때 어, 기초 율동,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기초 율동은 다 달라요. 이건 과학적인 데이터였거든요. 그 데이터를 봤을 때 자기 나이에 있는 그 알파파 값이 더 많이 나와야지만 건강하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알파파가, 우리가 이제 눈을 감았을 때가 얼마나 30초. 그러니까 실제로는 40초인데, 양쪽에 15초, 5초는 그 환경이 변화하기 때문에 그걸 빼버리고 통계적으로 30초를 가지고 했을 때, 어, 잔해는 알파파가 11 나오고, 요거는 17 나왔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른 마이크로볼트로 갔더니, 낮으면 이제 더 잘 나오는 거야, 이게. 왜냐면, 이거는 그런 개념인 거예요. 어, 이제 겉에서 보는 거랑 안에 들어가면 이 파동이 이렇게 진동이 이렇게, 진폭이 이게 갈 때마다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 진폭이 훨씬 더 잘 보이기 때문에 내면으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내면에 들어갔더니 더 거기서 잘 나오는 횟수가 더 많더라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 막대 그래프는 이 전체 나왔을 때의 진폭들, 올라가고 내려가는 전체 진폭의 평균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 사람은 마이크로부터 30을 잘랐는데 9Hz에서는 진폭이 7.1 정도 올라오고 있다. 이제 그런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알파파 세기는
알파파 상대색이니까 이게 지금 알파파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알파파를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것이 다른 파에 비해서 알파파가 전체 네 파가 가지고 있는 그 델타, 세타 뭐 이런 거에 비해서 알파파가 나오는 그 어떤 상대 세기가 19.7%에 해당되더라, 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제 그런 쪽의 그 개념이다. 그러면 진폭은 적당히 내려오는 게 좋죠. 올라가는 것보다. 진폭이 내려가는 게 좋으니까. 근데 너무 내려가면 또 안 됐다는 거죠. 너무 이게 내려가면 이 꺾은 선이 너무, 꺾은 선보다, 꺾은 선은 뭐, 어쨌든, 이게 그 알파파가 잘 그쪽에 보이지 않는 거고, 이 진폭 자체도 너무 내려가 있으면 너무 활성이 저활성화 되기 때문에, 요게 이제 보통 우리가 20에서, 뭐, 20에서 한 35에서 40, 그 정도의 이 표현에 있는 걸 되게 이제 잘 나오고 있다 해서 요 마이크로볼트가 보통 한 30에서 25에서 한 30, 40, 그 정도까지면 되게 안정적이다 이렇게 봐요. 근데 이게 너무 20 이하인데 20 이하도 안정적이긴 하나 이런 꺾은 선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 그랬을 때는 이건 좀 저활성하다 이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어요. 예. 그 질문을 하셔서 제가 답변해 드렸습니다.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친구 그 그거 관련돼서 이거 보여요? 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진폭이 굉장히 올라가 있죠. 전체적으로 다. 전체적인 다 올라가고 이 알파파라는 것이 다 보이는 거야. 다 나오는 거야. 여러 군데서. 네, 그러니까 자기 율동에서 가장 세게 나와야 되는데 전체에서 다 30으로 나온 거니까 다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물이 다 튀고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 그래서 이거 이제 나중에 이 진폭을 내리잖아요. 내리면서 안정화시키면 그때 꺾은 선들이 나오게 돼요. 진짜 얘 모습이 뭔지. 지금은 이거 비유를 하면 좋아요. 지금 우리 홍수 나가지고 지금 흙탕물이어가지고 그 안에 뭐가 있는지 하나도 안 보이잖아. 근데 이제 물이 좀 가라앉으면 그 안에 뭐가 있었구나 이렇게 알듯이 이게 지금 뇌가 흙탕물처럼 지금 막 이제 있는데 그걸 보통 우리가 뇌에 포그라 그러잖아. 안개 꼈다 그러잖아. 뇌가 안개 낀 것 같아. 이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보통 막지가 않는 거죠, 뇌가. 그런 개념을 말씀드리면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궁금한 거 있으면 이렇게 좀 말씀하셔도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한 것 중에서, 조금 좀, 여러분들이, 어, 이 슬라이드는 2급 때 나온 슬라이드도 꽤 있고요. 근데, 그때 이제, 이렇게, 이렇게 자세히 못하고 넘어간 것들이 있어요. 시간 관계상. 그래서 요것도, 선생님, 네, 하나 더 여쭤볼게요. 네, 아까 전에 그 진폭이 25에서 40 정도가 되게 안정적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그 땅굴을 팠다고 해가지고 내면도 네. 봤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서도 진폭이 자기 주파수에서 그 정도 수치가 안 나오는 거는 안 좋은 건가요? 아니고요. 잠깐만요. 제가, 아, 저기, 근데 안 나온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안 보일 뿐이에요. 우리 저기 김혜원님 받으셨죠? 어, 지난번에 제가 김혜연님 너무 우리가 이제 표현을 땅굴을 봤다는데 너무 이제 저하성화돼서 받으셨어요? 우리 이사님이 아, 보냈어요. 엑셀로 보내주셔서, 그거 근데 잠깐 제가 그때 수업 시간에 했기 때문에 따로 보진 않았는데, 저는. 네네 그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그게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내면에 다 있어요. 있는데 안 보일 것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다른 검사지를 통해서 그거를 볼 수가 있어요. 김희원님 거. 어, 김희은님 거를 이제 어떻게 되냐면
예은이께 내기능 검사를 한 게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서로 이제 좀 되게 뇌파가 안정적이세요. 김예은님 뇌파를 봤더니 되게 이제 안정적인 뇌파가 나왔어요. 그런데 안정적인데 그 본인이 그 안정적이나 잘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여기 뒤에 보니까 여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답답한 거죠. 이거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 아내가. 근데 팔만 보이는데요. 네네 잠깐만요. 네. 자, 이게 예은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되게 이제 여기 3D를 보면 여기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봐요. 그리고 위에 올라간 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 김예은님은 여기 잠자는 수면 때 여기가 내려앉았어요. 굉장히 괜찮다고 보는데 이게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뭔지 모르잖아요. 궁금하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다르게 보는 게 있어요. 이제 그거는 여러분들은 볼 수가 없고 우리 같이 이제 그 이런 거를 하시는 분들, 우리 즉 센터도 모르고 저희 같이 이제 이거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보는 방법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거를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똑같은 거를 한번 볼게요. 어떻게 나왔냐면 어, 예은이 거. 이 상태로 제가 공유를 할게요. 네. 아까는 이제 그 예은님은 8 마이크로볼트를 봤더니 이게 다 밑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기준을 바꿔버렸어요. 2 마이크로볼트를 본 거예요. 봤더니 여기에 잔해 은혜가 이렇게 이제 보이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 더 깊숙이 가보니까 현미경으로 더 이제 깊숙이 본다고 볼 수가 있어. 들어갔더니 9 마이크로볼트에 그 뭐냐면 기초율동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9 마이크로볼트 기초율동이니까 지금 원래 예은님이 기초율동이 10이죠. 네. 10이지만 9도 우리가 기초율동으로 봐요. 나이가 이제 다 같은 비슷한 때라서. 그러나 10 마이크로볼트로 올라오는 게 훨씬 낫죠, 이게. 근데 지금도 뇌는 기능을 하고 있어. 잔해 쪽에 기능을 하고 있으나, 조금 더, 이 뇌의 그 기능을 좀 강화시키면 본인이 10으로 본래 자기 국가에 찾아오면서 이게 굉장히 에너지를 받아요. 그런데 이거 이제 다른 주파수로 또 봤어요. 3으로도 봤어요. 3으로도 봤더니 여기가 9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잔해 9가. 그런데 이제 제가 만약에 이런 분 이제 예은님이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내가 이분이 모른다고 생각하고 이걸 해석을 한다면 9에서 9, 10까지는 가면 좋으나 그래도 이제 9의 기능을 해서 특히 잔해로 많이 이렇게 잔해가 기능이 좋은가요? 좀 약간 좀 이성적이고 좀 계획적이고 차분하고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온해를 보니까 8 마이크로볼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8 정도면 우리가 7까지면 상처인데 8은 상처보다는 약간 순진성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순진하다. 그러니까 마음이 이거 자네도 아니고 온해니까 마음이 되게 여리다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릴 때 여리다는 사람들은 누구랑 무슨 싸움을 하거나 뭘 말을 할 때 이렇게 먼저 그냥 눈물부터 쭈르륵 흘릴 수가 있는 그런 상이에요. 어렸을 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땠어요, 예은님은?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이 속상한 거를 이렇게 말을 따져야 되는데 내 감정이 착하니 여리니까 벌써 이 감정부터 올라와서 내가 나중에 내가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지 왜 말을 제대로 못했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성격이라는 거예요. 전 예은님을 이제 성격 지금 물어본 거야. 그래서 되게 그래요. 아이들도 마찬가지. 아이들도 이 자기 주파수 8일 정도에 올라가는 애들은 되게 순진해요. 그래서 그래도 이 자네가 좀 기능하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자네까지도 만약에 8로 있다 그러면 지 밥그릇도 못 챙겨 먹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냥 양보만 하고 가스마리만 하고 이런 형이에요. 그렇게 올라가고 여기 이엘츠가 살짝 올라갔잖아요. 자네가 올라가니까 12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12는 이엘츠랑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면 약간 살짝 강박이 있어요. 생리적인 강박. 생리적인 긴장감. 강박보다 생리적 긴장감. 뭔가 이렇게 좀 청결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뭔가 우리가 생리적 긴장감 같은 경우는 약간 뭘 잘못했을 때 뭘 하면 떨리기도 하고 이런 생리적으로 몸이 약간 경직될 수도 있는 그런 긴장감이 살짝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와 있는데 만약에 이제 지금 여기 OL즈가 이렇게 쫙 올라왔다 그러면 OL즈 때문에 이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OL즈가 살짝 있어요. OL즈는 애착에 관련된 그런 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애착 중에서도 운의 애착보다는 잔의 애착이니까 형제 뭐 예를 들자면 언니랑 같이 언니 동생 뭐 이런 관계에서 내가 왜 좀 뭔가 뺏겼다라는 느낌이 들다든가 내가 사랑을 더 못 받았다라든가 이런 생각들을 어릴 때 가지고 있었으면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사회에 나왔어도 내가 그 집안 안에서 아니 관계 속에서도 내가 맨날 손해보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면 이렇게 올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살짝 있어요. 그렇지만 이 기능을 하고 있다. 자네를 기능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어머니들 여기 공부하시는 분들은 자네 기능이 있는 분들이니까 해요. 그렇지 않으면 공부 안 해요. 누가 여기를 지금 1급을 내가 이걸 따가지고 뭐 하는 것도 아직은 불투명한데 하겠어요.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은 내면에 들어가면 이 자내적인 그런 자네가 기능을 하면 약간 긍정적인 그 생각들을 많이 좀 하고 내가 앞에 삶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게 있다. 이제 그렇게 분석을 해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너무나 밑에 들어가 있다. 여기 살짝 상처가 저기 가니까 사회적 상처가 살짝 있네요. 자네. 뭔가 좀 그 제가 지난번에 그랬죠? 이거 영끌해가지고 집 사고 나면 막 이자 막 올라가고 그러면 싹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송도에 있는 엄마들, 청라에 있는 엄마들 많이 올라갔다 했더니 살짝 뭐 요즘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주식 같은 거 했는데 폴딱 지금 주식이 막 안 좋아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다. 네, 이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본인이 이제 내게 너무나 근데 우리가 상담을 하게 되면 이제 상담하는 사람들은 지금 저 김예은님처럼 안 보이는 사람들은 저희가 저 분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요. 상담을 해요. 그러니까 하는데 지금 자기께 너무나 지금 안 보인다 그러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분석해서 저거를 좋은 모습을 해서 엑셀로 보내드려요. 그러면 자기 모습을 또 속에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네, 대표님, 근데 네, 저도 되게 궁금했는데 지금 감사하게 질문을 해주셔서 어, 되게 상담을 해주셔가지고 그런데 그러면 이제 다른 분들 기초 율동에서 이렇게 잘 보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네, 9나 10 네, 볼트에서 보이는 사람들. 마이크로 볼트에서 예. 근데 저는 2 마이크로 볼트에서 3 마이크로 볼트에서 네, 보였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는 어떻다고 얘기해야 그 되나요? 어떠냐면 내가 예. 그 속을 그런 거를 가지고 있는 거야 속에 내 무의식 속에 그러니까 4, 3, 2, 1은 내면 속에 깊은 내면 속에 내가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아, 성향을 가지고 그러면은 있는 거지. 이제 10 마이크로 볼트에서 나오는 사람하고 저같이 낮은 데서 나오는 사람이 예, 예. 뭐 뇌력이 좋다, 나쁘다, 그런 그건 건 아닌 아니고 거예요? 무슨냐면 표면으로 나오느냐, 네, 속으로 그렇죠. 있느냐? 저기 아, 시대에 나온 사람들은 지금 봐서 누가 봐도 다 그런 행동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지금 아, 예은님이 저거를 만약에 10에서 그렇게 나왔다 그러면 예은님은 지금 그렇게 외향적으로도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아, 자내적으로 막 활동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느껴지는데
지금 그런 거를 그냥 속에만 내가 이런 게 있는 거라는 걸 내 속에만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현을 좀 해야 돼, 이렇게. 응, 응. 아, 저는 그게 뇌력이랑 상관 있는 전혀 건 줄 상관없어요. 알고 예, 예. 제가 자기 피드백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어, 같아서 저게 근데 아닌데, 베타가 진짜 많이 나왔어요. 베타. 어떤 사람은 그런 게 있잖아요. 자기 거를 100%다 드러내서 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음. 한 50%도 드러내지 않고, 그렇지만 안에 있는 건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은, 음. 저 사람을 금방 보면 알 수 있는 사람이니까, 저 내면을 들어가려면 한참 얘기하고 친해지면 걔가 누군지를 아는 것처럼, 내면에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아, 이제, 근데 그걸 네. 끌어올리는 게 좋은 거네요. 좋죠. 음. 이왕이면. 내가 지금 내 음. 생활에서 좋은 거를 활용하는 게 좋은데, 내가 음. 감춰서 주춤할 수가 있는 거죠. 어. 네. 그런데 아까 이제 구가 올라간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분은 10분 발휘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만약에 내가 똑같은 구회수가 올라가도 그 사람은 내가 뭘 하겠다면, 제가 할게요. 막 이러는데, 우리가 그랬잖아. 학교에서도 뭘 하면, 나도 하고 싶은데 말을 안 하고 있는 사람 있잖아. 근데 걔가 능력이 없는 게 아니야. 능력 음. 있어도 안 하잖아. 근데 어떤 애는 능력이 똑같이 있는데, 선생님 제가 할게요. 제가 나설게요. 이런 애들은 훨씬 더 기회가 더 많은 거죠. 어. 선생님, 그러니까 그러면,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예. 선생님, 그러면요, 지금 그, 아까 전에 그 뭐죠? 8H에서는 9에서 전혀 없이 이제 내려가 있었는데 4H를 보니까 9 쪽 있는 데서 올라가 있어요. 예. 그러면은 그거는 발현이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 나타날 수 있어요. 훨씬.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은 오히려 내면 속에는 없는데, 3, 4에는 없는데, 10에서 있다 그러면 지금 그거는 그대로 생활 속에 나타나는 사람들이 많이 일상에서 활용하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예은님 같은 경우는 예은님 같은 스타일도 되게 많아요. 내향적인 사람들이 더 그래요, 많이. 외향적인 사람보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이제 활동을 많이 하다 보면 이 뇌라는 것도 내면에 있는 것이 활동하다 보면 성격이 바뀌어요. 우리가 그래서 어 이제 우리가 오랫동안 하다 보면요. 직업을 우리가 그래서 저거 직업에 따라서 사람의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그거는 왜냐면 환경에 의해서 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 뇌는. 근데 우리 선생님들 보면 저는 선생님들 얘기를 많이 듣는 게 제가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선생님들이 맨 처음에 학교 오잖아요. 그럼 조용한 선생님들이 계세요. 얌전한 선생님이 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만약에 중고등학교에 발령이 나가지고 중고등학교의 학생들하고 계속 지내다 보면 선생님이 성격이 걸걸하게 바뀌어 버려요. 선생님도 바뀌어요. 선생님도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 엄마들도 그래요. 제가 엄마들 되게 많이 저기 하는데 어머니들 보면 이렇게 딸만 있었고 내가 예전에도 우리 집에는 딸만 있고 지금 딸만 낳은 사람들이 조용해요. 근데 남자만 있는 데서 딸이 있었고 근데 여기 와서 아들을만 낳았다 이런 어머니들은 그냥 이런 저기가 옛날에 남자랬던 지금 성격이 되게 갈갈하고 막 엄마가 남자 같이 버려버려요. 이제 그렇게 변하잖아요. 우리가 사람은 다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활동을 해서 내 내면에 있는 것을 끌어내서 활동을 하게 되면 내가 또 이렇게 달라질 수 있죠. 그런 것들이. 자신감 있게 좀, 어, 좀 생활을 하는 것도 좋아요. 예. 그래서 이제, 다쳐서 하긴. 그러면 다시, 좀 갈게요. 이제 우리가 이제 2급은 1급은 이렇게 질문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렇게 더 깊게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또 알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또 얘기하고 갈 수가 있습니다. 어, 이 그림, 어, 이 그림이 지금 2급에서 나왔던 그림인데요. 이게 2급 그림이 이거를 잠깐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요건 내가 시험할 때 할게요. 시험을 낼 때 그게 좀 나오는 게 있어서, 우리가 시험 문제 할 때 같이 좀 얘기를 할게요. 그게 켜 있었네, 지금.
예, 일부러 공유를 다시 하겠습니다. 자, 자율신경계는 조금 이따가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칼클레이스 내지도를 또 잠깐 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공유됩니까? 예, 공유되고 있죠? 네네. 요거는 자율신경계는 우리가 내일 좀 제가 말씀드릴게요. 브로드만 다시 이제 이거 반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다시 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 뭐를 얘기했냐면, 이 감각 누런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감각 누런이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 몸에 상행선이라 했죠. 위로 올라가면 얘가 이렇게 거쳐가지고 어디로 오냐면, 이 감각 피질로 오는 거예요. 감각 피질로.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감각 누런이. 이 척수에서 쭉 올라와서, 감각 누런. 그래가지고 아까 이제 슬라이드 몇 개 보여줬죠? 그 슬라이드를 이제 생각하시면서 같이 움직여 주세요. 이제 슬라이드를 막 연결하셔야 돼요, 이제는. 자, 어디냐면, 요거예요. 자, 감각 누런이 수용체, 우리 수용체로 들어오는데, 이 수용체들이, 자, 이제, 예, 수용체가 이제 들어와서, 수용체가 들어오면 이 감각 피질로 들어오는 거예요. 시상을 거쳐서 감각 피질로 들어오면 이 감각 피질, 감각 피질은 두 종류 안에 머리띠 같이 이렇게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 아래 라인에 우리가 맥지도가 다 있는 거예요. 자, 여기가 생식기, 발가락, 발, 다리, 엉덩이, 몸통, 목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자, 연결돼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그런 얘기를 했죠. 이게 이제 맵의 지도예요. 우리 신체 지도가 이렇게 다 있는 거야. 거기와 관련돼 있어요. 우리 연결돼 있는 거예요. 여기 감각이 들어오면. 여기에 이제 들어왔는데, 뭐를 얘기했냐면, 신체 절단 병이 있다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아주 굉장히 잘라버리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어떤 적이냐면, 이건 예예요. 이건 예를 들자면 내가 다리가 있다. 여기 라인에 여기가 없는 거야. 내지도가 이 사람 지도가 여기 안에 형성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게 이제 사고로 인해서 거기가 뇌가 파괴될 수도 있고 뇌세포가. 그러니까 그 장애니까 굉장히 뭐 흔한 장애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장애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여기 맥이 없는데 내 다리가 있다 그러면 이게 일체감이 안 느껴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만약에 팔이라 그러면 팔이 실제로 이 사람들이 이제 이게 요 부분이 내가 지금 내 팔 같지가 않아. 왜냐? 요 감각에 뇌에 없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실제로 이걸 그려보라 그러면요. 요 맵을 그릴 수 있다는 거야. 여기 아닌 부분을. 근데 그 아닌 부분이 여기랑 거의 매치가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자기 게 아닌 게 붙어 있는 거예요, 여기 안에. 뇌가 형성이 안 돼 있는 상태가 붙어 있으니까 이게 내 팔이지만 아주 우리가 거머리 붙어 있듯이 이게 뭐가 붙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니까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너무나 불쾌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이 없어야지만 이 사람은 여기랑 일체감이 돼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절단하는 그런, 그 병이 걸린 사람도 있다는 건데 굉장히 이제 아주 소수의 사람이긴 하지만 우리의 뇌는 이런 식으로 맵이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음에 이게 감각이고 이 감각에서 들어온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팔에서 들어왔구나, 혀에서 왔구나, 이런 감각이 들어오면 이 감각치계는 다시 한번 몸을 돌면서 이게 뭔지를 하면서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뭔가 우리가 행동을 하는 행동이라 해서 이건 행동이라고 얘기해도 참 어려운 거예요. 행동이 아니라 움직임이라 하는데 움직임이나 생각 뭐 이런 것도 다 똑같아요. 여기 그러면 이 맵이 또 있는 거예요. 이게 모토 코텍스라 해서 이건 운동 피질을 통해서 다시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손을 어떻게 해야겠구나. 이것이 다 움직임이 요거와 같이 움직여지는 거죠. 움직여지면서 나는 다시 뭐냐면 척수를 통해서 옆에 있는 말천신경을 통해서 내가 운동이라는 어떤 움직임이라는 행위를 하게 되는 그 일련의 과정을
맵 지도를 만들어낸 게 펠피드의 펠피드의 내지도. 그래서 이게 SMR이라는 SM. 그래서 여기서 나온 리듬이 SMR 파라는 거예요. 그럼 SMR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감각과 운동이 결합이 된 것이 우리들의 행동이잖아요. 감각과 운동이 우리의 움직임이 모든 것은 우리 인간은 감각이 들어오고 행동이 취해지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우리 인간의 모든 움직임이 여기서 이루어지니까 요게 역할을 하지. 모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역할을 하니까 이 SMR파라는 것, SMR파가 굉장히 주의력이라든가 우리의 면역력이라든가 또 우리가 각성을 하든가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SMR파, SM, R은 리듬이라 그랬어요. 리듬. SMR파라는 것이 발견이 됐는데 1960년대에 발견이 된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뇌파는 1990년대에 뇌파가 발견됐어요. 그때만 해도 델타, 세타, 알파, 베타, 감마 요 5개의 파가 있었다가 1960년대에 SMR파라는 것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불과 얼마 안 됐어요. SMR파는. 그렇지만 이 SMR파는 우리 인간에게 굉장히 중요한 파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뇌를 훈련시킨다라는 거는 SMR파 훈련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왜냐? 뭔가 이 안에서의 감각과 운동의 피질들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행동이라는 것이 움직임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밖에 외연에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되게 그쪽에 더 많이 한다. 그래서 되게 많이 아이들 주의력 결핍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SMR파를 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요것이 이제 신경 펠피드라는 거고 요 인형들이 이거를 이제 써 있죠. 감각을 느끼는 신체 넓이 영역. 감각을 느끼는 그러니까 감각 요거에 관련돼서 감각 부위를 느끼는 영역을 나눠볼까 이게 피지를 나눴더니 신체의 넓이가 넓은 거를 크게 그리고 작은 건 작게 그렸더니 실제 우리는 인간은 감각 기관의 제일 큰 거는 손의 감각이 제일 크더라는. 손과 관련된 것들이 이 뇌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더라는 거예요. 손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얼굴과 특히 입에 관련된 감각이 엄청 중요하다. 그러면 이것만 보도 우리 아이들이 감각이라는 것들이 잘 발동이 돼야지 운동과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감각이 이 발달을 잘 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손과 입, 여기 얼굴과 관련된 이런 것들의 근육, 이런 것들을 잘 발달시키면 훨씬 더 뇌 발달에 좋다. 이런 거죠. 그래서 오감 뭐 이런 훈련도 많이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손의 기능이 떨어진다 그러면 노화예요, 노화. 이 얼굴이 근육이 떨어진다. 자, 보세요. 나이 들면요. 단어가 버벅거려요. 나이 드신 분들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요. 애기들 말 배울 때 단어가 정확하지 못하잖아요. 이게 다 발달이 안 돼서 그렇잖아요. 그럼 나이가 든다는 발달이 넘어서 이제 쇠퇴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말이 헛나와요. 맛을 잃어버리고 얼굴과 관련된 근육들이 표정이 무표정하고 그래서 실제로 경도 인지 장애를 일으키는 지금 치매로 가는 과정에서 많은 일상생활에 체크하는 요소 중에서 뭐가 있냐면 단어를 잘 반추하지 못하는 거고 기억 못하는 이제 그다음 말이 이렇게 헛말이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또 뭐 있냐면 맛을 잘 못 느끼고 이 말과 그다음에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표정이 없어지고 지금 치매를 가기 전에요. 많은 사람들이 웃음기가 없어져요. 웃음이 없어져요. 많이 표정이 무표정한 표정. 그러니까 무표정이 많아요. 저도 이제 가까이 있는 아주 가까운 우리 남편한테도 맨날 그러는데
저도 모르게 그런 얘기는 당신 왜 이렇게 무표정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나이가 드니까 점점 표정이 무표정해요. 그리고 사람들 표정이라는 것도 뭐야? 대인관계를 통해서 많이 만들어지는 게 표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많이 만나면 표정이 다양해질 수가 있는데 만나는 사람은 별로 없고 누구만 만나고 있냐면 우리 집에 개만 만나고 있어요. 강아지. 강아지 표정 없잖아요. 별로. 그게 너무 안 돼서 어떻게 보면. 그래서 밖에 나가야 돼. 잠깐만 남자들도. 네, 이렇게 나이 들면 딱 내보내야 돼. 여러분들 친정엄마 친정아버지들 보면 점점 안 나가시려고 그러고 네, 무표정이에요. 옛날처럼 좋아하는 것도 없고 싫어하는 것도 없고 그냥 무표정이에요. 그러니까 다 예. 그래서 그다음에 손의 움직임 많죠. 손을 뭐 잘 떨어뜨리고 예, 뭐잘 깨트리고 뭐 집었는데 없어 어디다 놨는지 모르고 특히 엄마들 같은 경우 70, 80대는 엄마들은 이렇게 손지갑 같은 거 들고 가면 언제 떨어뜨리는지도 몰라 이게 언제 떨어질지 모르고 떨어뜨려요. 그래서 항상 매야 돼. 그런 분들은 항상 매해줘야 돼. 나이 들면 점점 매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감각이 엄청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지난번에도 그랬죠. 원숭이나 우리 인간이 다른 건 뭐냐면 우리는 이 감각이 굉장히 발달이 돼 있는데 똑같이 짚더라도 우리가 원숭이들이 짚는 거랑 인간이 짚는 거는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세심하고 조그만 것까지는 다 짚을 수 있잖아요. 저는 이제 제가 항상 저는 이제 이 공부를 하면서 저에 대해서 감탄을 해요. 막 저에 대한 감탄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감탄이죠. 어머, 내가 어떻게 저 세심한 거를 저렇게 빼서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전에는 사실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아이, 그건 당연하지. 뭘 그거 하는 거.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가 이게 세심한 걸 한다는 거에 대해서 아주 내가 그냥 하고 나면 내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하고 경의를 표해요. 대단하다고.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인간은? 아니, 똑같은 상황도 보면 내가 어떻게 뭐 무슨 어떤 걸 조립하려고 그럴 때 잘 안 될 때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잖아. 아이디어를 내서 그걸 다 조립해서 탁 만들었을 때 그 쾌감 있잖아. 그때 자기 내에 대해서 충분하게 피드백을 해줘야 돼요. 너 너무 똑똑하고 너무 잘하는구나. 막 이렇게. 내가 잘하지. 진짜로 이 손에 관련된 거 잘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요게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내가 점점 내 지도를 밝혀내죠. 쫙 밝혀내는 거예요. 이건 또 다른 사람이 밝혀낸 거예요. 자, 그러면 요게 이제 브로드만, 여러분들 이거 되게 애호라 그랬어요. 브로드만 되게 유명한 사람들. 아까 호문클로스 이거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내 공부 1급까지 했는데 이거 모른다. 그런 용어 모른다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브로드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의 뇌에 여러 가지 영역별로 하는 역할을 내 지도로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브로드만이. 그 브로드만을 기점으로 해서 뭐 칼 글래스 이런 사람들이 다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우리 이거는 대뇌 피질이에요. 대뇌 피질. 뇌에 대뇌 피질. 요 대뇌 피질 안쪽에 들어간 변형계가 있고 뇌관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대뇌 피질. 대뇌 피질 안에 이러한 것들이 대뇌 피질은 두께가 2에서 4mm. 요 두께, 요렇게 얇은 두께, 1cm도 안 되는 그 대뇌 피질 안에 몇 층으로 되어 있냐면 그 층이 6층으로 되어 있어요. 층이 이제 밝혀낸 게 6층으로 되어 있어요. 얇은 층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층이 있어가지고 이 층 사이에 뉴런들이 맨 아래층에는 없어요. 1, 2, 3, 4, 5, 6, 4층부터 해서 뉴런들이 이렇게 퍼져 있어요. 그리고 수십 개의 뉴런들이 이렇게 퍼져서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 얽혀 있는 이런 형태가 요게 피질이에요. 대뇌 피질. 요게 2에서 4mm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분야마다 한 역할이 그 대뇌 피질 안에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게 그러니까 이 하나의 뉴런에 얘네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다 기억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막 엮여가지고 막 누런들이 엮여지면서 얘네들이 같은 거는 비슷한 색깔로 움직이고 같이 기억된 거는 또 다른 기억들은 같이 움직이면서 그 섬세한 그 얇은 그 어떻게 보면 섬유질 같은 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를 기억하고 이게 다 담겨 있다는 보면 참 그거 진짜 오묘하겠죠. 자,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여기가 1부터 46까지 있죠. 그런데 요게 우리가 보통 이쪽은 주로 전두엽이잖아요. 대충 보셔도 알아야 돼요. 이쪽은 두정엽 쪽이고 여기는 후두엽 쪽이고 여기는 축두엽 쪽이란 말이야. 대충 나눠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네 가지 영역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얘네들이 두정엽이 하는 일, 후두엽이 하는 일, 축두엽이 하는 일들이 대충을 우리가 알잖아요. 대충 알죠. 전두엽은 실행을 하고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판단을 하고 구성을 하고 막 이런 게 있다. 그럼 되게 다 그런 게 있잖아요. 여기 보면 쭉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44번. 44번은 음색 단어 조음이라 그랬잖아요. 음색 단어 조음. 요 44번이 뭐냐면 브로커 영역이에요. 브로커 영역이라 해서 축두엽과 전두엽 사이에 있는 그 언어와 관련돼서 음성을 우리가 소리를 낼 수 있게 해주는 게 블로커 영역이라 했잖아요. 그 얘가 음색을, 잔어를, 그리고 조음을, 음을 조절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능. 그래서 44, 45가 같이 있죠. 붙어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음색을, 언어를 통해서 문장을 발화하는 거야. 말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여기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같이 여기 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축두엽 같은데 다리, 몸통의 행동 감각. 자, 아까도 보면 우리가 이 팔다리의 행동의 감각들. 내 팔이 여기 오른쪽에 있고 왼팔이 있고 내 다리가 걷고 이런 감각들. 그리고 내가 전체 공간에서 내가 지금 서 있는 그 자세, 앉아 있는 자세.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위치 감각을 알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늘상 하니까 이게 아무렇지도 않지만 내가 이 감각이 두정엽에 하나가 이상이 됐다. 뭔가 그쪽에 있다 그러면 내가 위치 감각을 잡을 수 있는 게 안 되는 거야. 공간 지각력이 안 되는 거야. 내가 어디 와 있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도 예전에 우리 친정어머니가 그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평소에는 잘 다니던 건데 밤만 되면 그 장소에 가면 그 장소를 못 찾는 거예요. 막 헤매는 거예요. 그 장소가 그 장소 갖고 막 출구를 못 찾는 거예요. 막. 그 얘기를 되게 어렸을 때 많이 해가지고 밤에는 항상 누군가 같이 나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마셨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지금 어디에 와 있고 어느 위치 내가 지금 인천에 부평에 아니면 송도에 어느 아파트에 몇 층에 내가 있다는 거 우리는 지금 감각으로 다 알잖아요. 그리고 맵으로 이게 다 그려지잖아요. 내가 내 바로 앞에는 송도대교가 지나가고 이쪽에는 뭐가 있고 이게 다 알잖아요. 이것이 다 이쪽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7번. 굉장히 공간 위치 기억 이런 것들 다 해서 우리는 우리의 지금 살고 있는 것을 구성할 줄 아는 거잖아요. 이런 만약에 이런 두정엽 같은 기능이 약한 경우는 만약에 우리가 인테리어 같은 거 할 때도 이런 두정엽에 관련된 것들이 잘 발달한 사람들은 내가 머릿속에 시뮬레이션이 되잖아요. 이사를 가면 내가 어디에 뭐를 넣고 어디에 뭐가 내고 어떻게 하고 이게 머릿속에 맵이 다 잡히는 거야. 이게 구성력이 그런적인 것이 잘 되는 거죠. 여기서 46번의 구성적 사고하고 좀 달라요. 이건. 그러니까 내가 위치와 공간과 관련된 지각들이 다 되잖아요. 내가 우리 집에 딱 들어오면 현관이 옆에 있고 거기다가 어떻게 인테리어를 하고 주방은 어떻게 하고 하면서 전체를 다 조감할 수 있는 힘이 되는데 그게 약한 사람은 그려서 봐주면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 이제 이런 거, 그 다음에 밝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다 이제 언어와 관련된 되게 많죠. 언어와 관련.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언어가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것들이 다 언어가 중요한 거예요. 44, 45, 그다음에 이건 전체가 다 여기까지는 거의 다 언어와 관련된 거죠. 이 40번 있는 데가 브로카, 저기 베로니카 영역인데요. 이게 다 영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이 대뇌피질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는 이 언어와 관련돼서 우리가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우리 인간은 대뇌피질이 발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뇌피질이 발달해서 언어가 발달한 게 아니라 이 언어를 인간이 사회적으로 언어라는 것을 만들어내고 그 언어가 우리 인간의 여기 이제 딱 장착되면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이 대뇌피질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가 너무 중요하다. 언어라는 거. 그래서 이게 쫙 연결돼 있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구성적 사고를 할 수 있다. 구성적 사고를 다른 말로 추상적 사고. 추상적 사고. 추론을 할 수 있다. 우리는 그거로 인해서 미지의 세계를 나갈 수 있는 거고 이 구성적 사고로 인해서 우리는 미래라는 걸 만들어냈다. 미래. 그러면 구성적 사고가 없으면 우리는 현재로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시간에서만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언어를 통해서 언어가 있음으로 해서 이 언어가 주는 의미 있어. 언어라는 건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 의미를 통해서 우리는 확장을 하게 되고 사고를 확장하고 그 사고의 확장은 시간을 확장을 하게 되고 그 시간의 확장이 우리를 미래라는 것을 만들어낸다. 사실 미래라는 게 없죠. 사실 미래가 뭐 있겠어요. 우리가 오늘 지금 살고 있는 그 현재만 있는 거죠. 근데 인간은 앞으로 나가잖아요. 뭔지. 계속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왜냐하면 이 현재를 살고 있지만 우리는 모든 게 목적지향성이에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우리 인간이 하고 있는 모든 행위는 목적이 없는 행위를 못해요. 목적이 없는 행위를 나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정신분열이라고 그래요. 목적이 없는 행위를 하는 거. 목적이 없는 행위를 할 때 우리 정신과 우리 행동이 분열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정신이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목적이 없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정신 분열의 한 틀이라고 보죠. 그래서 우리는 미래지향적이에요. 그래서 그 미래지향적인 힘으로 이게 추진 동기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다. 행동을 만드는 거. 그러니까 액션 스퀘언스라 해서 이것도 순서잖아요. 순서. 순서라는 건 다 미래, 이 시간적 개념이잖아요. 순서는. 순서라는 게 우리가 생긴 거죠. 우리 인간이. 그래서 이 전두엽이 발달된 사람들이 발달되면 미래지향적으로 자기가 목표를 가지고 가는 힘이 생기고 그래서 추진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두엽이 가장 늦게 이제 발달하는데 이제 우리 학생들이 너는 생각이 없냐? 목적이 없어? 너 꿈이 뭐야? 몰라요. 모르지요. 아직 이게 발달이 안 됐으니까 더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두엽 굉장히 중요한 그런 미래를 만들어냈을.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어떤 이 미래를 이제 시간을 넘어서 공간까지 넘어가는 우주까지 지금 탐험을 하게 된 거죠. 인간은 굉장히. 그래서 결국 대뇌피지 언어를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구성적 사고가 이제 우리를 미래를 넘어서 시공간을 넘어가죠. 그래서 가상의 세계까지, 이 없는 세계까지 만들어내잖아요. 우리는 가상의 세계를 만들었어요. 우리 공간을 넘어간 거죠. 시간을 넘은 거고, 현실을 넘어가지고 우리는 미래를 만들어냈고, 공간도 넘어서 가상의 세계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디지털 세계잖아요. 동물은 할수 못하죠, 이런 거. 인간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대뇌피지를.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가상의 세계를 넘나드는 그런 세계에 살고 있죠.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가장 대뇌피질이 발달되어 있는 그런 시기에 있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더 진화가 될지는 모르죠. 그래서 전두엽이 이제 이 대뇌피질이 다른 동물에 비해서 얼등하게 면적이 넓어요. 우리 애들이. 자, 이런 것들이 여기 안에 전체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 이제 두정엽하고 전전두엽 안에
전두엽 안에 이렇게 이제 구성적 사고만 있는 게 이게 사고하는 싱킹만 있는 게 아니라 몸에 대한 것들도 상당히 있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 생존과 관련돼서 이제 우리가 몸이 또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는 우리가 생존과 관련돼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이런 감각들이 이 전두엽에 들어가 있어요. 정정 감각이라는 건 우리가 몸통을 트는 거, 머리 틀고, 그다음에 낙하 가리킨 반응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순식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 때 그 찰나에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는 거예요. 어디 미끄러지는데 그 미끄러지는 그 찰나에 우리는 우리의 몸을 이게 이제 감각에서 운동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전두엽에서 벌써 자, 저게 절묘하게 저 미끄러지지 않도록 몸을 딱 그 낙하 가리킨 반응들이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다치지 않게 스톱할 수도 있고 떨어져도 내가 다치지 않게 만들 수도 있고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술을 많이 먹고 그런 사람들 예전에 이제 직장에 다니면 지구와 충돌했다는 사람 많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 깨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술을 많이 먹게 되면 전두엽 기능이 마비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부딪히는 거에서 떨어져도 제대로 못 떨어져요. 그러니까 머리를 다치고 얼굴을 까고 막 이런 것도 이게 낙하 가리킴 반응 이런 것들이 제일 기능을 못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어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나씩 쭉 보시고요. 개성과 인내 있잖아요. 개성과 인내도 다 전두엽이 활성화돼야지 이루어지는 기능이라는 거. 우리가 그 그릿이라 해서 끈기 같은 거 있잖아요. 집중 이런 거 다 여기 전두엽 복과거든 관련 있는 거예요. 쟤는 왜 인내심이 부족해? 저런 것들도 이 전두엽에 힘이 있어야지 이게 가능하다는 밝혀냈죠. 그다음에 여기 보면 감정도 이게 축두엽과 관련돼서 감정 이건 축두엽에 관련된 거예요. 마음과 관련된 것들이 되게 축두엽에 많이 있죠. 여기 왜냐하면 여기 축두엽이 편도체, 해막, 기역가 다 여기에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연결돼 있어요. 자, 요 칼 글레이스 여러분들 한번 쭉 보시고요. 한 번은 했지만 한 번씩 보면 새롭고 나는 어느 쪽이 이렇게 유능한가 이런 거. 근데 여기 보면 맛이 있죠, 맛 43번. 사실은 우리가 지금 너무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맛에 그냥 완전히 열풍에 걸려 있죠. 텔레비전 보면 외국 사람들이 그런 얘기예요. 대한민국 텔레비 보면 너무 놀라는 게 먹는 게 안 나오는 날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드라마든 먹는 게 꼭 나온다는 거예요. 먹는 게 뭐 와인을 먹든 밥을 먹든 뭐 항상 식사가 나오고 그리고 텔레비전의 반은 먹는 거라는 거예요. 먹방이라는 거예요. 근데 뇌과학자가 봤을 때는 우리가 인간이 맛을 느끼고 이런 거는 뇌 굉장히 작은 분야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그 너무나 미식가 이런 것들은 뇌 발달에는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별로 그러니까 이쪽에 막 개발할 필요 없다는 거 한계가 있다는 거죠. 차라리 언어라든가 시각이라든가 이런 쪽이 훨씬 더 몸 이런 쪽이 훨씬 더 중요한 감각이지 이 맛은 그렇게 뭐 의미가 없는데 대한민국이 어느 날부터 다 그냥 아이들 셀프로 만들려고 그러고 다 그런 거 하고 막 이러는데 별로 이렇게 큰 인간이 먹는 거에 대한 거는 욕구는 있지만 그 맛에 대해서 그렇게 막 그 열광하고 그러지는 내 진화적으로서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점점 우리가 그쪽으로 많이 가잖아요. 이거는 뭐 그렇게 크게 좋은 현상은 아니다 이렇게 보셔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 이제 했고요. 이제 앞으로 그 내용이 어떤 거는 뭐 스킵해서 넘어갈 것도 있고 계속하고 내일하고 모레 특히 내일하고 모레에서 제가 모레는 뇌 훈련에 대한 것들을 주로 또 쫙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뇌파를 보고 어떻게 뇌 훈련을 연결을 시키는 건지 뇌 훈련. 내일은
여기 이제 교재 중에서 제가 봤을 때 좀, 이런 것들은 1급하고 2급 중에서도 1급에서 조금 더 알아야 되는 것들을 심화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저기 1급은 한 달 정도 계속 해야 될 정도로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따라오셔서 감사하고요. 여기까지는 해서 질문 혹시 있으세요? 아주 굉장히들 열심히 들으시고, 아주 보니까 이게 제 방송도 아주 굉장히 열심히 들으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또 다음 시간에 내일 또 여러분들 같이 만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